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4년 4월 1일 월요일 장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저녁 6시 48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0.5% 상승, 우리 야간 선물은 휴장입니다. 자, 금요일에 이제 미국 PC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0.5% 정도 상승 출발했었죠. 그래서 우리 선물 시초가도 프리장 때 조금 더 강하게 시작해서 프리장 때 무려 1.18%나 상승한 381.40을 찍고 터닝했습니다. 일단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하나가 380을 뚫고 381까지도 뚫었는데 수급은 안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없었고 매도로 조금씩 비중을 줄였죠.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선물 매수의 캐파를 거의 다 채워왔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강조했던 내용이고, 외국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위로 땡겨서 사는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쨌든 아침부터 프리장 때부터 외국인들은 매도를 보이면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꽤나 많은 매도를 보이다가도 결국에는 다 회복해서 끝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전체의 포지션을 유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쪽에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뭐 더 땡기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한 캐파가 최대한 1조 원 정도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끼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흔들고 다시 채우고, 혹은 오전에 사다가도 마지막에 좀 줄이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4천원까지 매도하다가 이제 900억 정도로 줄여서 끝났고요. 포지션 유지하는 거죠. 현물 사고 있고, 뭐 콜옵션에 대해서는 요거 금요일에 들어온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377.5 콜옵션 100억 정도, 그 자리는 한 70억 정도, 70억 정도 매수했던 그 분이 이제 오전에 본전급에서 좀 털고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콜옵션 월물 찍어보면은, 자, 콜옵션 찍어보면 개인이 남색 선 보이시죠? 파란 선, 여기에서 아침에 쭉 털고 나갔죠, 오전에. 근데 요 부분이 콜옵션이 좀 급등했던 구간이에요. 사실은 뭐 본전급이라고 보기도 좀 그래요. 약간 약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를 좀 손실 구간에서 좀 털어서 그렇지, 아침에 그래도 많이 매도했어요. 10시, 9시 반 정도. 뭐 본전급일 수도 있고 약수익일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하여튼 큰 손해는 없이 팔았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장중에 콜옵션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뭐 장중에는 콜옵션이 한 3,400%까지 올라간 게 있었죠. 위클리 옵션에서. 금요일에 파생반에 양매수 접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던 그 콜옵션이 377.5 콜옵션 오늘 보면은 얼마까지 올라갔죠? 대략 최대 300%대 249% 올라갔고, 380 콜이 350%까지 올라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베팅하셨던 분들은 양매수 때 콜옵션에서 프리장 때 큰 수익이 날 수 있었고요. 물론 그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챙기지 않았으면은 금방 손실 전환될 수 있었어요. 오늘은 너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프리장 때 고가 찍고 너무 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욕심을 사실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양매수 같은 경우는 끝까지 원웨이장이 펼쳐졌을 때는 그냥 두고 있는 게 더 낫긴 합니다만, 오늘은 아침부터 수급이 안 따라왔잖아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오늘 외국인 수급이 안 따라옵니다, 요 한마디에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절반 정리하고 상황 보면서 커트라인 설정하고 최종 익절 컷 설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냥 넉놓고 있다가는 양매수에는 쥐약이죠. 다시 돌아왔으니까 완전히 양매 도장이 돼버렸으니 급등이 나왔던 거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그래서 익절 커트를 꼭 잡으셔야 되고요. 내가 욕심을 어디까지 낼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프리장 때 먹튀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뭐 콜옵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인이 빠져나간 다음에 그 콜옵션 매도 물량은 다시 외국인이 환매수로 원위치 시켰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이 있었죠. 한국금거래소 홈페이지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접속이 안 되네요. 지금도 이렇게 한국금거래소 들어가면 이렇게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나오는데, 이제 금값이 이제 한돈에 40만원을 돌파하면서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크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어, 참 시장이 이상한 게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하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공존하는 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인데 둘 다 지금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있죠. 환율도 지금 1350선, 여기 환율 지금 1350선에 다시 다다랐고,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951억 매수하면서 7천억대 순매수로 상방 배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봉 추세를 보면은 지금 공간이 열리고 있죠. 1370원대까지 어쩌면 이번 달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죠. 이 공간 밑에 공간 찍고 터닝을 한 거기 때문에 1370원대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1400원대도 충분히 가능해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근데 오버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1370원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시가 계속 버티고 있기만은 좀 어려울지 모릅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환율, 그 다음에 금, 증시가 서로 꼬여 있는 상태죠.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상승이 공존하고 있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누가 지나쳤는지,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미국 대선이 걸려 있고 우리 총선이 걸려 있고 하면서 약간 지금 비정상적인 시간들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에 돌아오겠죠, 어떤 것이. 그래서 좀 이 상황을 좀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시장의 추세는 좋아요. 상승 추세로 좋죠. 추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추세 계속 인정하고 있고, 그러나 마음 편한 상승을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불편한 상승이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갖고 봐야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상승이 끝나고 좀 물갈이가 된 다음에 다시 끌어올리는지 여부, 아니면 오버슈팅 먼저 가는지 여부. 오버슈팅이 먼저 가면 더 안 좋아요. 짧게 끝나고 마칠 수가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길게 가다가 뭐 언더슈팅을 보인 다음에 다시 달리면 차라리 시장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조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시장은 뭐 불편한 상태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증시는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도하에 여전히 강세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 후 윗꼬리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도 어쨌든 추세를 깨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는 며칠 뒤면은 뭐 깰 수 있는 위험에 처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고가 후보가 경신이 됐죠. 기존에 380에서 이번에 381.4로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항상 고가는 후보군만 나오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제 55포인트를 채워 넣습니다. 웬만한 한파동의 상승장 40에서 60포인트 정도, 거의 얼마 남지 않았네요. 386이나 이제 조금 더 오버하는 경우 393, 맥스 400까지 좀 본다고 했는데, 가기 전에 381.4에서 찍혔을지, 고점이 찍혔을지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추세가 깨지지 않았지만 오늘 전일 종가를 거의 건드렸죠. 그러면서 갭 자체를, 오늘 생긴 갭을 오늘 메웠기 때문에 이 갭은 지난번에 생긴 요 갭과는 다르게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갭을 발생시키자마자 메웠다라는 것은 이 갭이 준비가 덜 됐다라는 걸 뜻합니다. 여기서부터 갭이 발생한 거 바로 커버 안 하고 올라갔죠. 좀 더 올라갑니다. 여기도 갭이 생긴 거 그대로 지켜냈죠. 좀 더 올라갑니다. 오늘 갭 바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살펴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뭐 강세 추세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오늘만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걸려들면서 이제 프리장 고가 찍고 하루 종일 밀렸다라는 거. 만기일 영향이 좀 컸죠. 만기일 수급, 오늘 위클리 옵션도 개인들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런 것들의 수급은 제가 매일마다 진행하는 장중 라이브 방송 때 설명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정혜연방 파생반에 드리거나, 구독자 방에도 중요한 것들은 뭐 핵심적인 것들은 좀 올려드립니다. 근데 디테일한 것들은 이제 파생반에 자세하게 올려드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요. 자, 일단 종가상으로 미증시가 0.5% 상승까지 반영됐고, 내일 미증시 결과에 따라서 내일 아침 개장 시가가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겁니다. 개장 시가에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야선이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증시는 지금 개파락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예요. 그 사유는 외국인들이 이제 캐파가 가득 찬 상태에서 거의 찬 상태에서 거의 준 네이키드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네이키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제 뭐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방을 좀 덜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물과 선물에 대해서는 어쨌든 상방이 강하기 때문에 준 네이키드 상방 포지션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위협을 받는다. 갭 하락으로 리스크잖아요. 상승을 강하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하락에 취약한 리스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위협이 생기면 빠르게 리스크를 축소하며 청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개파락에 좀 더 취약한 상태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매일 만기 때마다 위클리 옵션이든 월물 옵션이든 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라이브 방송 때 그리고 파생방에서 올려드리는 이 만기일 추정 범위에 대해서는 오늘 하락 쪽 우세였죠. 밑에 풋옵션 매도자들이 오늘 단 한 번도 제대로 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요즘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인 것은 한 오전 10시 정도 되면은 범위를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박스 범위. 근데 오늘은 웬걸 처음부터 끝까지 아랫 범위를 계속 열어둡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 움직인다면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조금 차후 닫는다면 여기 372.5가 닫힐 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금융투자가 12시 넘어서 점심시간 때 매도 포지션을 대거 철회하면서 372.5 닫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377.5로 최종적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던 날이죠. 하락 우세. 결국에는 오늘 종가 푸른봉으로 끝났잖아요. 377까지 내려오면서 요거는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아마 오늘 풋매도자들이 제대로 못 닫았던 것은 이미 풋옵션이 충분히 떨어져서 출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의 먹거리가 사실 크진 않았죠. 애초에 아침부터 다 휴지로 출발했거나 이제 다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거기서 매도로 비벼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차라리 급등 출발했던 콜옵션에서 매도 포지션 잡은 기관들이 이거 다 때려 먹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 쪽을 잡았던 금융투자의 수익이 오늘 컸었고요. 어쨌든 이런 범위들을 본다면은 오늘 콜옵션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선물 매수 쪽 잡으면 안 되겠구나. 적어도 오늘 당일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범위가 딱 뚜렷하게 나오는 날이 있고 요즘은 이렇게 확장된 범위, 열린 범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이제 포지셔닝을 잠깐 이제 보자면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개인은 어쨌든 오늘 양매수 포지션 콜옵션 우위로 잡으면서 많이 좀 움직여라. 이왕이면 위로 좀 가자. 요런 포지셔닝이 됐고요.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근데 양매도라 가만히 있을 건데 이제 굳이 간다면 위로는 허락하지 않겠어. 위로는 안 돼. 라는 겁니다. 자, 요 두 개만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쵸? 개인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물론 개인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만 확률이 아주 낮죠. 확률이 낮은 게 오늘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거기에 맞춰서 가겠지만 확률이 높은 쪽을 조금이라도 추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태였고요. 외국인은 이제 위클리 옵션에 큰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이나 미니 선물을 중요시 여기고 또 현물에서 삼성전자 중심의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적극적으로 모아서 55% 비중을 넘어섰지만 선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금요일부터 매도 포지션을 이제 잡기 시작했습니다. 해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 자체에 해지 걸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 선물 옵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무슨 베팅을 하는지도 유심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미니 선물 3월 5일 이후에 최대 매도 나왔습니다. 1364억의 매도가 나왔는데 미니 선물이 1000억대 정도면요. 일단 일반 코스피 선물로 치면은 5배 정도의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6,500억 정도 되나요? 6,600억 정도의 매도 느낌이 나는 겁니다. 코스피 선물을 6,600억 매도한 날 같은 거예요. 미니 선물로 치면은 규모가 작은데도 1,300억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종가 싸움인데 오늘 제가 종가 싸움 해보자 또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파생반 보시면은 여기 올려주신 분들 오늘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시면
자, 요 큰 거 확대된 거 한번 보세요. 맨 오른쪽. 자, 풋옵션 한 계약이라도 베팅하신 분은 저녁 식사비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한 계약당 5만 원 수익 예상이 되고요. 한 계약씩 해보는 것도 경험입니다라고 써드렸죠. 이전에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오늘 종가 베팅 풋옵션 쪽으로 할 만하다 해가지고 최소 한 계약 정도 해보자. 뭐 더 하실 분 더 하시더라도 그래서 경험 삼아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려서 한 계약당 5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녁값 버셨다고 하고 성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종가는 이제 보너스니까 인출해가지고 그만큼 저녁 식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도 재미가 그래야 트레이딩이 재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인출해서 쓰는 재미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오늘 전략대로 파생반 뭐 올려주셨고요. 쭉 보니까 MTS로 하는데도 여기 지지 저항 시황 봐주시니 외부에 있어도 도움되네요. 그러니까 꼭 PC에 앉아 있지 않으셔도 제가 계속 라인 잡아드리는 거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일찍부터 9시 9분부터 1070만 원의 수익을 내고 금일 매매 마감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계시죠.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걸 이제 모아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210만원, 240만원, 692만원, 28만원, 101만원, 1076만원, 540만원, 72만원, 53만원대 수익 축하드립니다. 저 또한 파생반에 더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전략 잡는데 좀 더 신경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면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종가 가치도 해봤는데 종가는 374.51에서 동시효과 진입했고요. 374.28 종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못 간 거예요. 한 풋옵션이 그래도 한 2배, 3배쯤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는데 45% 수익밖에 안 났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러나 이제 뭐 그래도 45%가 어딥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옵션에서 45% 종가에 들어간 거는 그렇게 센 건 아니에요. 저는 일단 100% 이상일 거로 추정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거라서 어쨌든 뭐 그래도 가볍게 수익을 좀 낼 수 있었고요. 뭐 파생반 베팅했던 이제 종가 375 풋은 1시에 최저점을 만들고 그 뒤로는 500~600% 이상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클리 옵션 결과 추정치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들은 17억 수익, 개인은 18억 손실, 금융투자는 7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투자 주체들이 남은 걸 가져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얘기 이후에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통이 거의 꽉 찼습니다.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외국인들 선물 5조 원대 꽉 채워둔 상태다. 여유가 있다면 뭐 최대 1조 원 정도 더 매수할 여력이 있는 것 같다. 안 그러면 통을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통을 바꾸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현재는 이제 대량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부담이고, 남들이 내가 많이 샀으니까 남들이 좀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잘 못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래서 흔듭니다. 대신에 대안으로 흔드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장중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합니다. 흔들고 결국에는 종가의 기존 포지션을 유지하죠. 오늘도 그랬죠. 오늘도 장중에 외국인들은 4천억까지 팔다가 900억대 매도로 마감하면서 거의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포지션 스위칭하기는 싫다라는 거예요. 자, 투시는 오늘 종가 자체는 이제 신규 매수하던 물량을 900억 정도 줄였어요. 대신에 장중 환매도가 종가까지 이어지면서 토탈 856억 매도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시는 그렇게 종가 베팅 자체를 큰 의미를 둘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기존의 매수와 매도가 모두 포지션이 확장되어 있다. 즉 매수 베팅한 쪽, 매도 베팅한 쪽 다 같이 골고루 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장중 시장 베이시스가 3.0 이상 되는 구간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선물 고평가가 추정되기도 하고 혹은 현물이 저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가에는 이게 다시 정상화되었고요. 현재는 이론 베이시스 2.76 부근으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고평가가 됐을 때 어떤 걸 줄이는지, 선물을 낮춰서 정상화시키는지 아니면 현물을 끌어올려서 정상화시키는지 그것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마지막에 선물을 끌어내려 가지고 베이시스를 정상화시켰죠. 마지막에 종가가 선물로 더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약간의 소외주들 움직임도 좀 시도됐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에서 중국 제조업 지수의 호조가 발표가 됐고요. 중국 경기 회복 시그널도 좀 나왔습니다. 향후에 우리 수출 개선의 기대까지도 좀 붙었죠. 그 내용이 기사를 보면은 이런 거. 중국 자체의 발표도 있었지만 우리 발표도 좋았습니다. K뷰티 수출 날았다 라고 하고요. 그
그 다음에 한알령 해제 이슈까지도 같이 있었습니다. 한알령 해제 시그널, 베이징 국제영화제에 우리나라 영화가 5편이 초청됐다. 파묘 등 5편이 초청됐다라는 소식, 이런 중국발 소식, 그 다음에 우리 K뷰티 수출 소식에 오늘 화장품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 다음에 게임주, 카지노주, 이제 중국과 관련된 움직임, 중국 경기의 부활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코로나 리오프닝으로 알려져 있던 섹터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보시고요. 이제 이렇게 좀 순환매가 좀 이루어지면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 시장에서 좀 분산이 되면 좀 더 나아요. 그래서 일단 분산 시도를 한 하루였다라는 거, 요게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는지는 시장의 앞으로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판단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대형주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의 열기는 조금 식었습니다. 기아가 오늘도 1.3% 내려가면서 최근에 이제 하락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배당락된 이후에 계속 내려가고 있죠. 하루 빼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오늘 2.3% 하락에 좋지 못했습니다. 삼성생명도 그렇고요. LG, 한화,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삼성카드, NH투자증권, 기업은행, DGB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밸류업들이 대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대부분 고가 대비 10%에서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시들시들해지는 만큼 다른 쪽으로 돈이 들어오나 봤는데, 그동안은 조금 안 들어오다가 뭐 들어오더라도 뭐 바이오 반도체만 갔었죠. 근데 오늘은 소외됐던 섹터 조금 움직여준 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약 일주일 정도 이제 남겨둔 시점에서 한 번쯤 다시 밸류업에 대해서 상기시키려 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근과 채찍을 사실 다 주긴 했어요. 무슨 밸류업 이거 지키지 않으면 뭐 상패까지도 뭐 거론했었죠, 예전에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밸류업 ETF 만들겠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 주겠다 등등 좋은 것도 많이 얘기해줬고. 근데 이제 또 뭐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총선 앞두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려 들 수는 있을 거다라는 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5월 2차 세미나에 대한 기대감도 있죠. 근데 이 기대감은 사실 개인들보다는, 그리고 기관들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커져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계 외국인, 영국계, 네덜란드계, 노르웨이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밸류업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유럽계 외국인 중심으로 우리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5월 2차 세미나에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그들이 빠르게 나갈 겁니다. 예.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어쨌든 외국인들은 준 네이키드 상방 포지션을 선물과 현물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주의해야 할 환경이긴 합니다. 그래서 추세 지키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띄어쓰기가 안 됐네. 나스닥의 이제 주요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에 고용보고서 공개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연준위원들 연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연설 나올 때 이제 그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CPI 발표가 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은 우리 휴장일이죠. 총선으로 휴장일이고, 그 다음 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렇게 참 또 절묘하게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4월물이 푸시세가 한 번도 나지 않았는데, 몇 달간 나지 않았는데 4월물에서 푸시세가 과연 마지막에 날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기고요. 어쨌든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일정 소화하는 것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마지막으로 이제 4월 옵션 단독 포지션 현황만 점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4월 옵션 이제 한 7거래일 정도 남았죠? 맞나요? 지금 이제 날짜가 대략 7거래일, 내일부터는 7거래일 남은 시점에서 외국인들은 하방 우위에 양방 포지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방이나 다름없어요. 시간이 많이 좀 있기 때문에 선물 현물만 강한 상방을 보이고 있다. 옵션은 양방 포지션이다. 그나마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하방이 우위다라는 거. 개인들이 양매도입니다. 범위 축소 제한되는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은 7일 동안 가만히 있어라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양매수네요. 좀 어디든 많이 좀 움직이자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옵션은 금융투자가 더 진심입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포지셔닝하는 양매수가 더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최근은 조금 금융투자가 풋옵션을 모아오고 있는 거 좀 신경 써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마감 정리를 끝내고요. 구독자 단톡방에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시는 구독자 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구독 인증해 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